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구균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무섭다, 여름아. 예, 네. 이건 뭐 전기세 얘기.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정부가 어제 그 전기료 폭탄을 막고자 7, 8월에만 누진제를 좀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발표했죠. 예. 이에 대해서 한숨 돌리게 됐다, 다행이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라며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 사실 저도 크로징 시간에 한번 짚어드린 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지 않고 사후 약방문을 내놓은 데다가 거기다가 뭐 인하 효과가 뭐 2만 원 정도? 그렇죠. 뭐 가구당으로 따지면은 2만 원 채 안 2만 되게. 원, 네. 그거야 정말 엄발의 오줌 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느 정도로 지금 효과가 있는 건지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얼마나 개선 효과가 있을지 좀 같이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행 누진제 구간을 살펴보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는데요. 그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는 93.3원이 적용되고 있고요. 네. 또 201에서 400kWh 구간에는 187.9원, 네. 또 400kWh를 초과하는 3단계 구간에는 280.6원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제 발표한 그 완화책에 따르면요. 이 1, 2단계 상한선을 각각 100kWh씩 네네, 늘린 건데요. 따라서 1구간은 200에서 300으로, 2구간이 400에서 5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은 뭐 가구당 7, 8월 전기료가 한 19.5% 감소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집 전기세 얼마나 경감이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300에서 400 썼거든요. 그렇죠. 깎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1단계 구간 위주로 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갖다가 정말 조금 트는 사람들은 한 조금 인하가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한번 4인 기준으로 또 얼마나 줄어드는지 제가 한번 예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보시죠. 서울에 살고 있는 4인 기준입니다. 월 평균 350kWh의 그 전력을 소비를 하고 만약에 집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한 달 내내 틀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 5시간 썼을 경우에는 이제 14만 한 2,400여 원에서 12만 1,300원으로 한 2만 1,120원 정도가 할인이 되고요. 저희는 5시간 이상 틀어요. 그렇죠. 밤새 이제 가동을 많이 하시는데 10시간 틀었을 경우에는 22만 8,560원에서 인하했을 경우에는 20만 7,300원, 뭐 2만 1,290원, 대략적으로 2만 원 정도가 할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하폭은 적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에어컨 한 대만 그러니까 가동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월 전기 사용량이 한 360에서 640kWh를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냉장고도 쓰고 있고요. 맞아요. 뭐 선풍기 같은 기타 추가 전자 제품의 그런 전력을 포함을 했을 때는 이게 인하 효과가 되게 좀 감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산업용 전기세를 너무 싸게 받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조금 높여주고 그리고 우리는 아예 누진제를 폐지한다거나 하면서 조금 진짜 저렴한 누진율을 줄인다거나 하면서 좀 저렴한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이번 대책도 그래서 땜질 처방이다,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또 소비자분들이 아셔야 할 게 물론 상업용에 대한 그 누진제를 더 적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누진제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여름에만 바짝 줄인다고 해서 해결책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따라서 그 소비자들이 그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금 선택권이 있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계시별 요금제로 하면은 요금을 인하하는 그러니까 요금이 인하되는 게 아니라 전기를 덜 사용하는 것들은 더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발적인 어떤 사용량을 또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왜 이건 선택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런 그 계시별 요금제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 나가겠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야?
네. 이거 변한다고 믿으시면 안 되는 그런 제가 위치 아니십니까? 게 아니고요. 예. 여기서의 사랑은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랑이 변하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예. 바로 우리나라 관광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렇군요. 그간 주요 타깃 관광객이라고 하면은 방한수도 많고 예. 네, 씀씀이도 큰 중국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시장이 중국 발악기에서 다른 관광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올해가 사실 외국인들의 그 방문 객수는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 중국 관광객은 좀 줄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보면요. 72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점이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방문한 그런 외국인 수가 많았는데요. 네.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까지만 이제 추계가 돼 있어서 다소 낮아 보이지만 하반기를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는 그 수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겠죠. 파악이 됩니다. 특히 일본 관광객이 가장 선두적으로 많았고요. 네. 이외에도 시장 다변화 정책의 주축이 되는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의 관광객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예, 요즘에는 인도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 중국에 편향된 시장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고 해서 중국에 편향된 우리나라 그 시장에 대한 사랑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 대안 시장은 어디가 있을까 보면 전문가들은 이슬람하고 인도를 꼽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세계 인구의 23%, 맞습니다. 총 8억 명이 넘을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또 동남아 국가에 분류된, 그러니까 그 속해 있는 이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서 그렇죠. 우리나라에게는 또 호재라고 볼 수 그렇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또 잠재된 큰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급속한 그 경제 성장으로 연간 국제선 항공을 이용하는 인도인이 매년 늘고 있다고 그렇죠. 해서 우리도 되게 주목할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 서울시도 관광시장 다변화의 대책 중 하나로 인도를 주목하고 또 인도 여행사와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특히 미스 인디아, 그러니까 인도 그 유명인들을 초청을 해서 서울 팸 투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 한류를 좀 접목시키는 그런 마케팅 방법보다는 인도 내의 어떤 문화를 한국의 그 콘텐츠와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방향이 더 마케팅으로 우선시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 미스 인디아들의 서울 여행과 그 콘텐츠를 인도에 지금 노출시키는 그런 방향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밖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광 수요가 높은 러시아 또 몽골까지 신흥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힌두교라든가 또 이슬람교에 대한 그런 왜곡된 인식을 조금만 벗어내면 엄청난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적극적인 그런 우리 인식의 개선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 주말엔 문화 바캉스. 자, 그 뭐 휴가는 문화 바캉스로 다녀오신다는 얘기인가요?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네, 저도 아직 휴가를 못 가서 좀 뭐 주말에 도심에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뭐 없을까라고 찾아보곤 하는데요. 아니 우리 기자님은 당연히 휴가를 쓸 수 있잖아요. 저처럼 프리랜서가 아닌데. 열심히 일하느라 그렇습니다. 뭐 언젠간 쓸 거고요. 그래서 저처럼 아직 피서에 나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주말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시원한 문화 행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서울의 3대 광장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서울 광장이 열대 해변 휴양지로 바뀝니다. 와. 네, 실제 해변에서 가져온 한 15톤의 모래사장과요. 그 나무들 그리고 야자수 같은 게 마련된 미니 인공 해변으로 꾸며지고요. 또 한켠에서는 텐트와 소파가 안락하게 마련이 돼서 야외 영화랑 콘서트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인근 청계광장은 패션쇼와 힙합 공연, 그래피티 페인팅 등의 거리 예술 축제로 꾸며지고요. 광화문 광장은 아예 계절감을 뛰어넘은 그런 컨셉인데요. 시원한 눈 조각과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해서 8월의 크리스마스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는 파리죠. 서울이 저렇게 된다는 건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모티브를 알겠습니다. 가져와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생각만 해도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실내에서 어떻게 즐길 수 있는 데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야외에서 좀 재미나게 놀았으면 실내에 와서 좀 열을 식히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광장 인근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아트 바캉스가 또 준비가 됐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또 서울도서관 등 6개 시설에서는 야외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소규모된 그런 안락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됐습니다. 각각의 장소에 어울리는 예술 영화,
그리고 인문학 강연이 기획이 됐고요. 또 서울 남산국악당에는 여름방학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축제가 마련된다고 하니까 이번 여름 주말 잘 활용해서 좋은 축제 많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남은 국악당에서도 탈춤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찾아보면은 굉장히 이색적이고 신기한 축제들이 많으니까요. 도심에서도 바캉스를 좀 즐길 수 있다는 거. 더군다나 실내는 너무나 시원하다는 거. 이런 것도 챙겨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국인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